오늘은 정오 텐트예요. 오늘 정오 텐트입니다. 대한민국 프랑스 이겼죠? 역시 축구 약소국 대표 축구 약소국 프랑스 독일 우리 앞에 무릎 꿇다. 오늘 20시 대망의 FM 경질 청문회합니다, 여러분들. 왜 정장을 입고 왔어요? 오늘 저녁까지 계속 있어야 되니까. 맞네. 오늘 저는 사실 집이 여기서 제일 멀어서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실시간으로 넥타이 매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알려주세요. 혼자 그렇게 맞아. 아니 알려주라고. 본인이 여러분, 알려준다며. 아니 넥타이 매는 법을 이렇게 보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종윤이 형이 지금 기침이 좀 심합니다. 에? 아 진짜? 종윤이 형이 지금 기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템포 좀 쉬었다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윤이 형이 이제 제가 피파 온라인 중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리그 거기서도 기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힘들어합니다. 방송하는 사람한테 기침이 얼마나 힘든지 저 월드컵 때 경험을 해봐서 형철이 와, 그때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기침이 진짜. 좀 심했죠. 제가 진짜 그때 제일 방송하기 힘들었던 때였어요. 그때. 한마디 하고 마이크 이렇게 올린 다음에 기침하고 그거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포티비는 사실 그 뮤트 버튼이 있어가지고 그냥 누르고 하면 되는데 KBS 뮤트가 없어가지고 맞아 방송사마다 이게 다를 거예요. 오늘 정오 텐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정오 텐트 꼭지 2개입니다. 2개. 오늘 2개의 소식. 첫 번째는 리버풀 관련 얘기인데 리버풀 관련해서 이제 또 우리 파란 넥타이 차고 온 형철이가 또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제가 사실 근데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잘 받는다는 얘기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거 해봤나요? 퍼스널 컬러? 그건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파란색이 좀 잘 받는데 색깔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 퍼스널 컬러를 셋을 받으면 본인한테 어울리는 색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색은 잘 어울리고 이 색은 입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네. 그거 좀 괜찮네. 자, 파란 이명철. 네, 오늘은 에버튼으로 가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거 원래는 이게 언제 샀냐면 이번에 울산 갈 때 샀어요. 그 K리그 쿠플픽 프리뷰쇼 때 홍경기장을 이게 또 깔맞춤 해야 되거든. 네, 그래서 샀는데 좀 예뻐서 일단 요즘에 좀 많이 차고 있습니다. 네, 리버풀 지금 메갈리스터 영입설 있죠? 맞아요. 메칼리스터가 이제 리버풀에 올 거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확실히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이긴 해요. 물론 이제 설레발은 금물이지만 그냥 이게 그런 거 있거든요. 추아메니처럼 누가 링크가 떴대. 야 장난하냐 이러면서 농담도 물병을 집어던지는 이명철. 그래서 농담도 야 선 봐가면서 해라 이러면서 하게 되는 어떤 루머들이 있는데 메칼리스터는 지금 봤을 때 조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맞다. 아니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어쨌든 네. 본인이 이제 리버풀 팬 아닙니까? 네. 어때요? 너무 좋죠. 지금 메갈 온다고 하면 저는 일단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카라바오컵이야. 아르헨티나가 카라바오컵에서 우승을. 네. 카타르 월드컵에서 네. 사우디전에 패하고 두 번째 경기 멕시코전을 중계를 했잖아요. 멕시코전 때 아르헨티나가 반등하는 계기를 보면서 메칼리스터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저는 좀 잘 느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물론 이제 엔소 페르난데스가 사실 그 반등의 중심이긴 했지만 그 옆에서 또 메칼리스터가 볼 배급이랑 활동량을 잘 가져가 줬기 때문에 노셀소가 없었던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중원에 있어서 생각보다 볼을 좀 구여주고 활동량을 차지해주는데 메칼리스터가 영향을 준 부분이 꽤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많았죠. 로셀소 빠진 자리를 이제 좀 어떻게 대체를 할 거냐. 로셀소가 한 4일을 화장실에서 주저앉아서 울었다고 하는데. 그럴만하죠. 월드컵인데.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엔소나 메칼리스터 같은 이런 3선, 2선 좀 넘나들 수 있는데 엔소는 좀 3선이지만 그런 자원들 활약이 이번 월드컵에서도 중요했고 뭐 사실 브라이튼이라는 팀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맞아요. 네, 메갈리스터 역할이 대단했죠. 그리고 리버풀 입장에서도 지금 중원 보강이 매우 필요하죠. 일단 밀너 나갔어요. 네, 우리 레전드 밀너가 일단 팀을 떠났고 그리고 케이타랑 체인벌린이 드디어 눈치를 차렸습니다. 그 또 7분에 이렇게 또 박수도 이렇게 또 터주고 하더만. 맞아요. 그건 이제 메이너를 위한 네. 7번이었죠. 그때 케이타랑 체인벌린 안 잡아준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두 선수까지 자리가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리버풀이 이제 중원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그런 상황에 미드필더 링크가 뜨는 거는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사실 되게 근접한 것 같긴 하거든요. 가스토네둘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공식적으로 뭔가 봤을 때 리버풀이 지금 메칼리스터한테 제안한 첫 번째 팀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그 가스토네둘이 사실 이제 아르헨티나 선수들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능통합니다. 그래서 가스토네둘에게 뭔가 정보가 떴을 때 이거는 읽어봐야 된다. 약간 그런 설렘이 좀 느껴졌는데 일단 메칼리스터도 리버풀에 가고 싶은 마음이 크대요. 그리고 리버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제의를 했던 팀이라고 하니까 두 관계가 되게 본격적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가스토네둘에 따르면 딜은 다음 주 내로 맞춰질 것이다. 어쨌든 속전속결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시즌 끝나자마자 이제 맞아요. 오피셜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진행이 빠르게 되면 왜냐면 이번 주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 되는 새벽 0시 반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때가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이 열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월요일날 다음 주 여러분 쉽니다.
그 부처님 오신 날이 대체 그 부다 베이비 그날이에요? 네. 아 맞아요. 그래요? 네. 부다스 커밍 데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프리미어리그 최종전 입중계 혹은 뭐 이제 저희 중계와 함께 많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그게 끝나고 나서 바로 맥칼리스터에 대해서는 협상이 맞춰질 것이다.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뭔가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다른 구단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메리트가 좀 있다고 봐야죠. 이제 이정료 언급되는 게 1,000억이 좀 넘죠 지금? 네, 맞아요. 1,200억에서 한 1,100억, 200억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좀 하고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정료는 어때요? 그러면 7천만 파운드 현지에선 그 정도 나오고 있고 그 이상까지도 좀 매겨지는 금액 예상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싼 건 맞다. 근데 비싼 건 맞는데 상황이 좀 지금 악화가 됐고 너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버풀 중원이 너무 급해서 그래. 네, 그거 생각하면 돼요. 비싸네? 그럼 안 쓰고 중원 보강 안 할래? 아니면 그래도 쓰고 중원 보강 할래? 그러면 전 거의 대부분은 후자를 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보강 포인트가 조금 빨랐으면 근데 사실 뭐 벨링엄 얘기도 어쨌든 리버풀이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 정도 이정료를 썼거나 아니면 지금 들어가는 지출에 대한 부담고 리버풀이 약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만약에 진작에 좀 데려왔으면. 그러니까 리버풀이 사실 그거예요. 미드필더 보강 타이밍이 이미 이전에 있었어요. 핸더슨이 리그 우승한 시즌 이후로 폼이 좀 떨어지고 있었고 커티스 존스 잔부상 많고 하비 엘리엇 후년 때 진지하게 봤으면 아마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빨리 내려졌을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수년째 미드필더 보강을 미뤘기 때문에 지금은 미드필더 자리가 아예 선수들마저 나가버려서 머릿수가 부족해진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어쨌든 리버풀이 지금 중원에 있어서 보강이 안 된 건 클럽의 책임도 일부 있다. 아무래도 보강을 좀 너무 더디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 미드필더에 있어서 기존 자원들을 조금 클롭 감독이 신뢰를 했으니까 케이타랑 체인벌린은 물론 정리하려는 게 없진 않았지만 정리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선수들이 또 자유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클롭 감독의 의중도 반영이 되었다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기존 자원 정리를 좀 늦췄고 티아고는 부상이 많고 다른 기존 자원들의 폼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리버풀의 미드필더는 이미 진작에 보강 타이밍이 있었는데 진작 보강을 했으면 더 확실히 검증된 선수에게 이 정도의 이적료를 썼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조금 더 이 선수들이 터지기 전에 선수들을 미리 데려와서 지금 들어가는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단적으로 맥칼리스터 만약에 지난 시즌에 데려왔으면 이 정도 금액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저는 지난 시즌까지의 맥칼리스터는 안 데려왔겠지.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 2선에서 더 많이 뛰었는데 단점이 좀 명확했거든요. 맞아요. 압박 받았을 때 좀 대처가 제대로 안 된다는 점도 있었고 공매에서는 좀 지워졌어요. 근데 이제 올 시즌에 포터 감독이 내려쓰기 시작하면서 이 선수의 포텐이 완전히 터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맥칼리스터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자 나이 98년생입니다. 어려요. 월드컵 우승했죠. 네. 그리고 올 시즌에 포텐 터지면서 본인이 최적으로 뛸 수 있는 위치까지 찾아냈어. 근데 사실 요새 웬만한 선수들 다 부르는 게 값인데 그렇죠. 맥칼리스터 역시도 뭐 금액은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브라이튼도 어쨌든 이 선수를 팔면서 돈을 최대한 좀 벌려고 할 것이다. 왜냐면 카이세도 보세요. 카이세도 인스타에 작별 인사까지 쓰고 나 아스날 가겠다라고 이렇게 공언까지 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브라이튼은 카이세도를 지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웬만큼 이적료를 브라이튼에게 제의해야 그래야 브라이튼도 그 제안을 받을 것이다 정도로 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어쨌든 맥칼리스터는 리버풀의 뭐 적합한 자원인 것 같고.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떤 역할을 또 할지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맥칼리스터가 온다면 기존의 중앙 미드필더진의 역할 중에서 티아고의 역할을 수행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티아고는 어떤 전술이든 이게 4-3-3 전술이건 아니면 지금 쓰고 있는 3-2-2-3의 전술이건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고 배급하고 템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요. 주목할 거는 후방에 남는다는 겁니다. 네, 전방위적으로 뛰기보다는 좀 후방 지역에서 맥칼리스터가 티아고가 알칸타라가 리버풀에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맥칼리스터도 후방에서 좀 볼을 좀 풀어줄 것이다. 그래서 맥칼리스터가 브라이튼에서도 잘 뛰었던 위치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리버풀에서도 같은 역할을 맡을 거라고 보고요. 막상 맥칼리스터가 원래 뛰었던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그리고 리버풀에서 만약에 삼선보다 조금 더 전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브라이튼 기준으로 그 위치에서 사실 좀 부진했어요. 이 선수가 공미 자리에서 뛸 만큼 사실 섬세한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이렇게 둘러싸이면 약간 경기에서 지워지거나 가려지는 경우들이 사실 지난 시즌까지는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된 거죠. 2선보다는 3선이 좀 더 어울리는 선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티아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맥칼리스터가 보여준 것들이 좀 많죠. 이 선수는 뭐 볼도 잘 다루는 선수고 탈압박도 좋고 그리고 가끔씩 나오는 이 빠따. 킥이 좋아요. 중거리 슛도 꽤 잘 찹니다. 그리고 그 턴이 좀 빨라요. 탈압박 좋은 선수들의 특징인데 볼 가졌을 때 자기한테 압박이 이렇게 다가와도 볼을 가지고서 전방을 바라보게끔 몸을 이렇게 돌리는 그 솜씨가 되게 부드럽고 빠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선수
선수들 발재간 좋은 선수들 많은데 맥칼리스터도 그런 재간이 좋은 선수인 거는 맞다. 볼 운반도 전진 패스도 다 가능한 자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맥칼리스터는 링크 잘 뜨고 있는데 사실 리버풀이 맥칼리스터 하나 데려와가지고 그래 티아고 역할 이거 맥칼이 할 수 있지. 그럼 그 옆에 있는 선수들에 대한 보강도 필수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맞아요. 저는 이제 어제 맨시티도 3-2-4의 전술이 다음 시즌이 되면서 조금 다시 원래대로 4-3-3 형태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리버풀도 저는 좀 비슷한 예상이 돼요. 올 시즌 3-2-2-3 전술이잖아요. 근데 아놀드의 어떤 그 중미 컨버팅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지만 다음 시즌 됐을 때는 다시 좀 포메이션이 원래 4-3-3 형태로 돌아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리버풀은 이제 파비뉴, 티아고, 핸더슨의 역할로 정의를 하자면 맥칼리스터는 티아고 역할이 될 것이다. 근데 그렇다면 과연 나머지 자리에 대해서는 보강을 안 해야 할 것이냐로 봤을 때 저는 아니 일단 핸더슨 네. 폼 떨어졌고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파비뉴 마찬가지. 이번에 빌라전 보면 파비뉴 정말 폼이 진짜 떨어진 게 맞아요. 물론 이제 파비뉴는 사실 좀 미안한 부분이 리버풀이 그동안 너무 혹사를 시킨 부분이 있어서 일찍 내려온 감이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다음 시즌도 파비뉴가 주전을 뛰면 또 되게 험한 태클하고 꾸러기 표정 짓는 거 있죠. 아이 이런 표정 짓는 거. 네, 그런 거 또 나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자리에 이제 또 링크라는 선수들이 많고 사실 메이스 마운트 얘기도 옛날부터 많이 나왔었고. 맞아요. 마운트 그리고 뭐 흐라벤베르도 이제 바이언에서 어쨌든 경기를 많이 못 뛰었으니까. 네, 마운트 흐라벤베르가 아마 제 생각에 핸더슨 역할을 대신하기 위한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링크가 나는 것 같고 파비뉴 자리는 뭐 지금 이제 첼시 얘기도 있었지만 우가르테. 네, 또 이제 사우스햄튼 강등이 확정됐죠. 라비아 선수. 로메오 라비아는 아마 많은 팀들이 노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저는 항상 제가 제일 좀 추천하는 선수 브라이튼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카이세도. 이거 또 쓰나요? 카이세도. SNS에 네. 이번엔 리버풀이다. 첫 문장부터 I'm gonna go to Anfield. 이렇게. 이번엔 리버풀이다. 브라이튼 잘 있어라 이러면서 쓰면은 레전드인데 카이세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역할을 맡아도 다 잘할 것 같아요. 요즘에 브라이튼 경기 보면 또 카이세도가 오른쪽 풀백으로도 나오는데 맞아. 네.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을 해요. 그래도 잘해요. 그래서 크로스랑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꿔주거든요. 컨버팅을 해주죠. 그런 거 보면 카이세도 전술 카이세도는 어느 포지션이건 저는 다 잘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카이세도를 좀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뭐 지금 리버풀 링크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맥칼리스터는 리버풀 외에도 다른 팀들과의 링크도 지금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뭐 지금까지 나온 소식만 놓고 보면 제일 진한 건 리버풀인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뭐 우리가 항상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건 이래놓고 다른 팀 갈 가능성 없지 않다. 일단 루머가 나왔습니다. 어제 밤에 굉장히 좀 많은 리버풀 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되게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을 텐데 맨시티 하이제킹 설이 일단 있기는 해요. 왜냐면 맨체스터 시티도 균도한 계약 기간이 일단 올 시즌은 끝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지 원래 루머대로 팀을 떠날지 일단은 지켜봐야 되고요. 베르나르도 실바 항상 리그를 떠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 이 무렵에 항상 이적설이 떴으니까. 그래서 미드필더 보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맨시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여러 중미 자원들 링크가 있어요. 키미도 잠깐 루머가 떴었고. 맞아. 키미 얘기도 있었지. 아스날도 이제 라이스를 좀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맨시티하고도 링크가 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맥칼리스터도 같은 맥락에서 리버풀하고 일단 좀 링크가 계속 이어지긴 했지만 지금 맨시티도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일단 공신력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루머 정도로 여겨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서 맨시티가 좀 본격적으로 더 맥칼리스터와 이어질지 아니면 원래 일찍이 리버풀하고 꽤 진하게 링크난 부분을 살려서 맥칼리스터와 리버풀이 그대로 다음 주에 정말 확정되는 어떤 모습 수순을 밟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외에 이제 또 리버풀하고 링크가 많이 나는 선수가 일단 메이슨 마운트가 있죠. 메이슨 마운트는 어떻게 봐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마운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 첼시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마운트였거든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스토리가 있잖아요. 지금 약간 코너 갤러거가 조금 제 스타일이긴 해요. 나는 원래 좀 많이 뛰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투지 넘치는 선수들. 근데 마운트도 사실 장점도 확실한 선수고 이 선수가 잘 됐을 때 폼을 우리가 어떤지 아니까. 챔스 우승했을 때 마운트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사실 요새는 좀 조금 떨어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마운트의 그런 키패스에 대한 아쉬움들 그리고 요즘 폼에 대한 아쉬움들 실수가 좀 있다는 부분 요즘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쓰는 것이 맞을까? 이 자리에 보강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봤을 때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운트 추천을 하는데 대신에 좀 걱정되는 부분도 없진 않다. 근데 이제 마운트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제 짤라 자리에 들어갈 건데 오른쪽 미드필더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짤라 자리에 이제 들어갈 건데 핸더슨은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자리 누군가 정말 영입을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운트 픽이 일단 링크가 많이 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다 정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할 것이냐 반대를 할 것이냐 봤을 때 추천 쪽이 한 6, 반대 4.
뭐 거의 뭐 비슷비슷하긴 네. 하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영입 마운트 영입 나쁘지 않다. 저는 이런 그렇게 보는 느낌인 거네요. 근데 이제 파란색 유니폼을 항상 많이 입었던 저 마운트여서 빨간색 입었을 때 되게 낯설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모르지. 그 유니폼도 입어봐야 아는 거고. 뭐 그것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토레스도 그럴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래 토레스도 빨간색만 입다가 파란색 파가 입었는데 네. 근데 파란색은 별로더라고. 많이 별로더라고 파란색은. 맞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떤가요? 예. 맥칼리스터 지금 보면 어느 팀 가도 2인분을 할 것 같다. 맥칼리스터는 잘해요. 리버풀이 딱 그 티아고의 부상 리스크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주전으로 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좋지. 근데 비싸다. 근데 가격이 좀 비싼 건 비싸긴 맞아요. 해. 근데 비싼 것도 어떻게 보면 리버풀이 자기들을 궁지에 몰아서 그래요. 좀 일찍이 데려왔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니까. 이명철 패드 들고 있으니까 재무설계 사왔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